자, 고전시가 공부 86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관동별곡이고요. 정철.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요. 예. 자, 핵심 정리. 갈래 양반가사, 기행가사, 정격가사. 자,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 기행가사라는 점 때문에 이 작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정, 견문, 그리고 감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격은 서정적, 지사적, 서경적. 자, 지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선비다운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선정, 좋은 정체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사적이라고 하고 서경은 경지를 묘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운율 3, 4조 또는 4, 4조 4음보 연속체. 자, 여기 이제 가사의 특징이 되겠죠. 네. 제재는 내금강과 관동팔경이 되겠고, 주제 금강산 관동팔경에 대한 감탄과 연군지정 및 애민사상. 특징 영탄, 대구, 생략법 등을 활용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뛰어난 언어적 기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후 금강산과 관동팔공을 유람하며 그 경치에 대한 감탄과 정감을 노래한 가사로 관리로서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우국, 연군, 애민의 정과 개인으로서의 풍류 사이에서 갈등을 꿈을 통하여 해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내신 또는 뭐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모습과 개인으로서의 모습이 갈등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모습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고요. 개인으로서의 모습은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힌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감탄사, 생략법, 대꾸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의 전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으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작가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리말의 유창성과 독특한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아 가사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데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이 작품을 동방의 이소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이소는 뭐냐면요. 요거는 초나라 중국 옛날에 초나라 사람인 구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빗댄 거죠. 그만큼 이 관동별곡 굉장히 잘 썼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길고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쳐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여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강호는 자연이 되겠죠? 자연의 병이 깊다.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뭐 천석호항 비슷한 표현, 연하고질 이런 말을 사용하죠. 예,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 대나무 숲이란 얘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정철이 이제 관직 생활을 안 했을 때 자기가 기거했던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자, 요 임금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 임명한 겁니다. 강원도 관찰사. 관찰사는요, 지금 말하면 도지사쯤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짱이 되는 거죠.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임금이. 우와,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야.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다. 임금님 은혜 감사.
자, 연춤은 들이달아 경외남은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 부분 굉장히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전개, 그리고 과감한 생략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춤문이 어디냐면 이거 경복궁 서쪽문이에요. 경복궁 서문입니다. 서문. 이 연춤문이 이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게 연춤문입니다. 연춤문을 들이달아 달려가서 경회로 남쪽 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미 임금을 만나고 임명장 받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 것을 압축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 이게 신분증이 되는 거죠. 옥패, 그죠?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라고 찍혀 있는 그런 옥패가 될 겁니다. 평구역에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삼각은 어디매요 치약이 여기로다. 자, 여기도 굉장히 어때요? 빠른 전개죠, 그죠? 빠른 전개 및 과감한 생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제 부임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관찰사니까 강원도 쪽으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약이 여기로다. 치약은 어디예요? 강원도 원주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공간 이동이 빠르죠. 그래서 경복궁에 있다가 그다음에 평구역, 그리고 흑수, 그리고 섬강, 그리고 치약, 이렇게 공간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라고 되어 있죠. 이 가 부분에서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 부임지로 떠나는 화자의 모습을 과감한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자, 소양강 어디로 가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한양 쪽으로, 한강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요거는 이제 임금을 생각하고 있죠. 연군 지정.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사. 고신 외로운 신하. 임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날 때, 진짜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죠. 예, 자기는 부임주를 가는 건데 그것을 조금 과장해서 거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발도 하도할사, 흰머리도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럼 흰머리가 많기도 많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제 성정,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국입니다. 우국. 나라에 대한 근심. 외로운 신하, 나라 떠날 때 흰머리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밤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오르니. 동주, 지금 이제 동주로 왔어요. 동주의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 정자입니다. 정장. 북쪽을 바라보는 정자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이 바로 뭐예요? 북한산이죠.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됩니다. 삼각산 제일봉우리가 함하면, 잘하면 보일 것도 같다. 자, 여기도 이제 임금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연군 지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궁왕 대궐 터에 오작이 지지기니. 오작, 까마귀, 까치.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개니. 천거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동주 쪽에 궁왕은 궁예왕입니다. 궁예왕. 대골터, 까마귀, 대골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와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개니 천거, 오랜 세월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여기는 이제 무상감이, 인생무상이 드러나 있죠. 한때 궁예의 왕의 대골터였는데 지금은 그냥 터만 남아있고 그다음에 새들만 지저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회양으로 왔네. 회양 옛 이름이 마초와 같을치고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고초하니 볼 것인가. 급장유 사람 이름이고요. 급장유 풍채 모습을 고초하니 볼 것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급장유는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중국 한나라의 회양 태수였다고 그래요. 이 회양이라는 지명은요 중국도 있습니다. 태수는 지금 말하면 그 시장쯤 되나? 예,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를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한 선정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급장유 풍채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정에 대한 어떤 다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원도에 회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마침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중국 한나라 때 회양의 태수였던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안 해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 이름이 같으니까 한나라 때 회양에 관련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선정, 좋은 정치에 대한 다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에 해당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가 시작됩니다. 본사는 이제 금강산 유람이 되겠네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 자, 영중 관내죠, 관내. 이제 강원도 이제 관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 봄이죠.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 꽃샘 시냇길이 시냇물이 풍악. 자, 풍악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이 막대 짚어 백청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행장은 짐이죠, 짐. 여행의 짐. 이것을 다 떨치고 석경 이제 돌 계단에 막대를 짚어 굉장히 가벼운 차림으로 이제 산행을 나간 겁니다.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이제 본격적인 금강산 유람이 시작되는데 가장 처음에 간 곳이 만폭동. 자,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폭포가 있는 곳이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은 같은 지규, 은 같은 무지개. 이걸 뭘 의미합니까? 바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용꼬리는 뭐예요? 바로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보면 폭포가 막 떨어지면 물이 막 이렇게 튈 거예요. 요거를 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대구법도 있죠. 폭포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섰돌며 뿜는 소리,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청각적. 심리에 잦아 있으니, 그러니까 멀리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폭포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역시 대구법을 쓰고 있죠. 들을 때는 청각적 우레소리인데, 보니까 눈이로다. 이게 물방울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은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을 때는 우레러니, 이건 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 경치를 묘사한 거고, 보니까 눈이로다. 이건 근경이 되겠죠. 가까이 가서 폭포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금강대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자, 선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선학. 학이 한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신선의 학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교적인 풍요가 드러나죠. 도교는 이제 신선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악이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웠던지. 춘풍 봄바람 옥적성 옥피리 성 소리에. 자, 봄바람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옥피리 소리라고 은유를 했어요.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서서히 뜨니. 호의 현상. 자, 요게 뭐 검은 옷,
검은 옷, 그리고 흰 저고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인데 이거 뭐 학이 뭐 좀 그렇게 생겼죠? 예, 색깔이. 호의 현상이 반공 공중입니다. 공중에 서서히 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자, 서호 옛 주인 이거는 화자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죠. 서호 옛 주인이라고 하면은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자, 그래서 처음에 만폭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금강대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송항로, 대항로 눈아래 굽어보고, 자, 이 소양로하고 대항로는 직접 간 곳이 아닙니다. 정향사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으니, 고쳐 다시란 뜻이죠. 다시 올라 앉으니.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온 장소가 진월대입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인다. 자, 여산은요, 이거는 중국의 유명한 산이죠. 또는 화려할 때 여에 화려하다, 화려한 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금강산의 아름다움, 여산 진면목, 진짜 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진월대죠. 우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조화옹은 조물주가 되겠습니다. 조물주가 헌사하다, 야단스럽다. 야단스럽고 야단스럽다. 감탄을 했어요.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자, 대구법이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여산 진문묘이에요. 여산 진문묘. 그러니까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섰거든 솟지를 말거나. 이게 뭐예요? 어떤 산의 어떤 흐름, 산 기세죠. 기세, 산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뭐 줄기가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이 말은 뭐니? 날고 뛰고 이렇게 서 있고 솟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부용을 꽂았는 듯. 부용은 연꽃. 연꽃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역시 대구법이 있겠고, 그리고 지규도 있죠.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동명,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자, 이런 거는 이제 동적인 이미지죠. 동적 이미지. 뭔가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북극을 괴하는 듯. 괴다, 떠받치다. 북극을 떠받치는 듯. 여기는 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자, 이렇게 쭉 산의 흐름을 쭉 보다가 망고대와 혈망봉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높구나 망고대, 외로워 보이는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추미러라는 말은 이제 솟아올라. 하늘에 솟아올라 무슨 일을 사뢰리라. 자, 설에다라는 말은 아뢰다보다 더 높은 표현입니다. 또 임금님께 사뢰요 이렇게 말을 씁니다. 하늘에 솟아올라 무슨 일을 사뢰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천만겁. 이때 겁은요 불교 용어인데 이게 우주가 한번 만들어지고 망하는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천만겁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영원.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뭐가 굽힐 줄 모릅니까? 바로 이 망고대와 혈망목, 우뚝 솟아있는 모습. 그것을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신념, 그리고 또 지조, 절의, 이런 모습을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본 겁니다. 오와, 또 감탄.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로구나.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서리법이죠.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월대에서
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진열대에서 산의 흐름을 봤고 그 다음에 망고대와 혈망봉, 우뚝 솟아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고 어떤 그 신화의 모습으로, 지조 있는 신화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가요? 네 번째로 간 곳은 계심대입니다. 번호를 좀 매겨 놓을게요. 네 번째 간 곳은 계심대. 자,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며, 자, 중앙성 산맥, 산의 흐름 이름이에요. 12,000 봉우리를 역력히 헤아리니. 자, 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가 있죠.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를 말거나. 역시도 대꾸법 쓰여 있죠. 자, 그러면 그 봉우리 끝에 서려 있는 기운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걸은 인재, 인걸을 만들고 싶다. 자, 선정 또는 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형형도 끝이 없고 그지없고는 끝이 없고 형형도 그 모습도 끝이 없고 채세도 하도 할사 많기도 많구나. 자, 채세 어떤 그 산의 흐름 기운입니다. 천지 삼기실 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지만 이제와 복이 되니 유정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이때 유정은 뭐가 돼요? 바로 그 조물주였던 뜻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장소는 계심대였어요. 계심대에서는 중앙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맑은 기운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 기운으로 인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국지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로봉.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비로봉은 간 곳이 아니에요. 간 곳이 아니라 계심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누구신가? 상상도는 아주 꼭대기가 되겠죠. 꼭대기.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 그 누구신가?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다던가 어디가 높다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자, 이게 뭐냐면 노국은 노나라죠. 자, 노나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공자가 있었어요. 공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노나라 좁은 줄은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우와, 저 지위를 경지죠, 경지. 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자, 저 지위는요. 자, 1차 의미는 비로봉의 높이입니다. 비로봉의 높이. 그런데 이면적 의미는 뭡니까? 바로 공자의 경지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경지는 어떤 호연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호탕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저 지위를 어찌하며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괴이할까 이상할까? 자, 나는 이제 비로봉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심대에서 두 번째로 바라본 것은 비로봉이었고요. 이 비로봉의 높이를 바라보면서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감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예, 쏘리요.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구나.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은 활용소입니다. 활용소.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 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구나. 한자 그대로 보면은 용이 변한 연못. 천년노령이, 자, 이때 천년노령, 천년 늙은 용, 이게 화자를 의미하고 의미는
노련한 정치가 이것을 상징합니다. 천년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뭘 흘러냅니까? 이 물을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에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풍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내리려는가? 3일 동안 비를 내리려는가?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3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백성을 위한 선정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음해의 이온불을 다 살려내었어라. 음해, 그늘진, 낭떠러지, 절벽.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불을 다 살려내겠다. 자, 그러면 시든 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고통받는 백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살려내겠다라고 되어 있죠. 선정에 대한 다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5번째로 이동한 장소는 활용소입니다. 활용소.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이 선정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로 이동하는 장소 찾아볼까요?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오르니. 자, 6번째로 간 곳은 불정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었죠.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 제는 고개라는 의미. 여기는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 지나왔어요. 여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왔습니다. 자,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심절벽, 아주 높은 절벽을 반공,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베어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폭포 또 구경을 하고 있어요. 불정대에서는 폭포 구경합니다.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자, 폭포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실같이 풀어서, 이거는 이제 근경이 됩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물줄기가 보이겠죠. 그것을 실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규 들어갔고 배같이 걸었으니. 자, 이거는 원경이 되겠죠. 면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폭포 내려오는 거를 실처럼 그리고 배처럼 묘사했습니다. 도경 12급이 내 봄에는 여러 개라. 도경 그림책. 이거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관광 가이드 해가지고 그림책들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름에 보는 12굽이 내가 볼 때는 여러 개라. 자, 그래서 불정대에서 뭘 봤냐면 12폭포를 구경을 한 겁니다. 이적선이 이제 있어 고초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은 이제 이태백,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그러니까 여산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좀 유명한 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태백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거다. 굉장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금강에 관련된 유람이었습니다. 내금강. 금강은 내금강과 해금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산속 그리고 이제 바다 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해금강 쪽이 됩니다. 산중을 매양 볼까 항상 볼까 동해로 가자. 자,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여 완보하여 상영루에 오르니. 남여. 자, 남여는 가마야, 뚜껑 없는 가마. 완보, 천천히 걷는다. 천천히 걸어. 상영루에 오르니. 자,
해금강에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산영루입니다. 여기가 이제 6번째로 간 곳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번째군요. 6번째로 간 곳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불정대가 해당이 되겠구나. 여기는 이제 7번째로 갔습니다.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해금강에서는 첫 번째, 전체 여정으로는 7번째. 나며 완보하여 산영루에 오르니 영농 벽계와 수성 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자, 영농 맑고 투명하다. 맑고 투명한 푸른 시내와 수성 제조, 여러 소리 제조, 새 때는 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새 때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자, 요 부분은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내금강을 떠나서 해금강으로 갑니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마치 이 푸른 시냇물과 이 새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쵸?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의인법도 들어가 있죠. 원망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푸른 시냇물과 이 새들이요.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정기를 떨치니 우색이 넘나는 정기. 자, 강원도 관찰사로 이제 임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신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가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깃발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뭐 강원도 관찰사 누구, 송강 정처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뚜껑 없는 가마를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정철이가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죠. 자,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넘한 듯 고각을 섞어 보니 고각 자 북과 피리를 섞어 보니 둥탕둥탕 하면서 가겠죠. 행차하겠죠. 해온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관찰소로서의 어떤 위험이 또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죠.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자, 명사 깨끗한 물에 익숙한 말이 취선 자 자기를 취한 신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도교적인 풍류 신선 사상이 드러납니다.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자, 이거는 장소가 아니에요. 울긋불긋한 그런 꽃들이 있죠, 바닷가에. 그쪽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자, 여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아울러 물화일체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흰 갈매기야 누구누구야 도노법이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흰 갈매기한테 네 친구인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 물화일체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오르니.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8번째 장소가 되겠죠. 총석정. 배공누각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공수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듬었나. 공수 뭐 유명한 그 공인이 있었다고 해요. 성령은 솜씨. 공수의 솜씨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굳이 육면은 무엇을 상토던가 무엇을 이미지상이죠. 나타내려 했던가. 자, 그래서 총석정에 가서 마치 기둥처럼 남아있는 4개의 기둥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육각형 모양이죠.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자, 이제 9번째로 간 곳은 3일포입니다. 단서는 완연한데 사서는 어디 갔는가. 자, 단서 붉은 글씨.
이건 뭐냐면 신라 시대 때 화랑 4명이 이 삼일포에 와서 놀다 갔다고 그래요. 3일 동안 놀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일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다 간 흔적이 붉은 글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일포를 찾아가니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여전한데 사선 4명의 신선이라는 뜻이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화랑들. 사선은 어디 갔는가? 예 사흘 머문 후에 어디 갔다 머물렀는가?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이게 이제 삼일포의 유래가 되겠죠? 어디가 또 머물렀나? 선요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자, 그랬을 때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는 화자가 간 곳이 아니고 이 4명의 신선들, 4명의 신선이 간 곳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삼일포를 찾아가서 지명에 대한 유래와 그리고 그때 당시 4명의 화랑을 사선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혹시 선유담, 영랑호, 청관정, 만경대 여기 가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 자, 여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3월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금강산을 하루아침에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자기 영지를 관내를 이렇게 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짬을 내서 이제 금강산 구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겠죠.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시간의 흐름.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자, 10번째로 구경하는 장소는 의상대가 됩니다. 낙산 동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한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짚히는 등 육룡 6용이 받치는 듯 바다에 떠날 때는 자 뭐가 바다에 떠납니까? 해 뜨는 거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일출을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 온 나라가 일렁이더니 천중에 티뜨니 천중 하늘에 치솟으니 호발을 해리로다. 호발 가느다란 머리를 헤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밝아졌다는 얘기죠.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리을세라 하면은 뭐뭐 할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게 이태백이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는가. 시선 이태백을 의미하고요. 시의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 이게 가래와 침이라는 뜻인데 시의 신선에 가래와 침이니까 이게 작품들이죠. 작품들. 문학작품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는가. 천지간 세상에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해놨구나. 바로 요게 위에 있는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요거죠.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작품을 남겨놨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열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간신이 되겠죠. 해가 막 뜨고 있어요. 자, 그럼 햇빛이 해는 뭘 의미합니까? 임금 또는 임금의 선정을 의미를 합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한 이태백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있고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사양 현산에 철쭉을 문이 밟아. 석양입니다. 석양. 현산 산의 이름이고요. 석양 현산 철쭉 꽃들 철쭉을 문이 밟아 연달아 밟아 계속 밟아.
우계주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자, 11번째 장소는 경포. 우계주륜. 자, 이게 날개 달린 마차란 뜻이에요. 날개 마차. 이게 신선이 타는 수레라고 합니다. 마차가 아니라 수레. 예. 날개 있는 수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화자가 자기 자신을 신선에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1번째로 온 장소는 경포. 여러분 경포대 알죠? 경포해수욕장 그곳입니다.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초다려. 빙환, 얼음판. 자, 경포 해수욕장 가면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것을 빙환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초다려 장송, 긴 소나무 둘러싼 속에 실컷 펴져 있으니 물결도 잘기도 잘구나 모래를 헤리로다. 모래를 헤아릴 수 있다. 외로운 배 해람하여 풀어서, 해람 풀어서, 외로운 배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넓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대양 바다죠. 바다가 거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대충 그릴게 그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그리고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고 요게 강문교, 여기가 경포죠. 바다에서는 막 이렇게 파도가 치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경포는 잔잔합니다. 고요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심리빙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운데 아마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풀어서 이렇게 정자 쪽으로 갈 수가 있게끔 해놨을 겁니다. 다시. 그리고 주변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긴 소나무 둘러싼 속에 실컷 퍼졌으니 물결이 잘기도 잘구나 모래를 헤아릴 수 있다. 외로운 배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넓은 곁에 바다가 거기로다. 조용하다 이 기상. 자, 조용하다 이 기상은 어디입니까? 경포죠, 경포. 화론하다 저 경계. 화론 넓구나 저 경계. 이건 어디예요? 동해바다를 의미할 겁니다. 이도건 가진 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보다 갖춘 곳. 이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서리법이죠. 홍장 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자, 홍장은요, 이 기생 이야기가 있대요. 여기 경포에. 그래서 막 이 지역의 양반과 어떻게 썸 타고 막 애걸복걸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자 입장에서는 홍장 옛 이야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자연 자체가, 이 풍경 자체가 아주 좋아. 야단스. 그래서 홍장고사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강릉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그 강원도 관찰사의 사무실,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강릉 대도시 풍속이 좋으시고 절효 정문이 골골이 펼쳐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하겠다. 효, 정문. 그래서 절개를 지키고 효자가 있는 문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절효정문이 뭐냐면요. 뭐 효자가 있다 또는 뭐 정절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문을 내려 문. 그러면 그 마을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작은 누각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석을 세우고 여기에 뭐 효자 누구누구가 있다. 여기에 뭐 연려 누구누구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절효정문이에요. 그래서 강릉 대도시 풍속이 좋구나. 절효정문이 골골 마을마다 펼쳐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하겠다. 자, 비옥가봉은 어떤 집이든 가히 관직에 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들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부임지인 강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진주가 죽소로 50천 내린밀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자, 이번에 이 사람 진주관에 있네요. 예. 그래서 13번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관 죽서로 여기까지 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관에 있는 누각 죽서루 50천 내린물이 계곡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그러니까 물이 이제 동해바다 쪽으로 빠지는 거죠. 차라리 한강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 자, 목멱은 남산의 옛 이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연군 지정이 되겠죠. 임금에 대한 생각. 자, 왕정이 유연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왕정, 왕의 과정이라는 얘기로 이게 이제 관직이죠. 유한, 한계가 있죠.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자기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싫지 않으니.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갈등과 그다음에 개인으로서의 갈등이에요. 공인으로서 갈등은 우곡지정과 선정의 다짐이 되겠죠. 근데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은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풍류를 즐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죠. 유회도 하도알사 객수도 둘 데 없다. 유회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어떤 그 근심도 둘 데가 없다. 이게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려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다. 예. 선인을 찾으려 북극성을 향할까? 요게 있는데요.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선사는 뭐 뗏목입니다. 신선이 타는 뗏목. 신선 타는 뗏목을 떼어내어 북극성으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려 금강산으로 갈까? 이런 표현인데 거기 좀 빠져 있네요. 천근 하늘 끝을 못 내보아 망영정에 오르니. 자, 이번에는 망영정으로 왔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그렇죠? 예, 바다 밖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밖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가뜩 노한 고래 누라셔 놀랄 건데 불거니 품거니 어지럽게 구는 지고. 자, 이때 고래는 진짜 고래가 아니라 파도 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뜩이나 화난 고래 누가 놀렸는데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자, 파도 치는 모습이죠. 은산을 꺾어내요. 자, 파도가 치니까 하얗게 보이겠죠? 은산을 꺾어내요. 육갑에 내리는 듯. 세상에 내리치는 듯. 5월 장천에 5월 높은 하늘에 백설 흰 눈은 무슨 일일까? 물보라치는 것을 백설로 표현했습니다. 적은 더 잠깐 사이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거늘. 부상 지향의 명호를 기다리니. 부상 해 뜨는 곳 지향 근처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광 천장이 베는 듯 숨는구나.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 하늘에 보이는 듯 숨는다. 주렴을 고쳐 걷고. 자, 주렴은 이렇게 창문 이렇게 커튼 같은 건데 이게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구슬 같은 거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씌울 수가 있죠. 주렴을 다시 걷고 옥 계단을 다시 쓸며 계명성 돛도로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은 샛별, 금성을 의미합니다.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이 백년화 바로 보름달이죠. 달맞이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보이고자.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 싶다. 자, 그래서 자기보다는 타인을 생각을 하죠.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하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자. 누하주는 신선들이 마시는 술입니다. 가득 부어 달에게 물으는 말이야. 달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누구냐. 이때 영웅은 이태백을 의미합니다. 사선은 위에서 얘기했었던 4명의 신선, 그러니까 신라시대 화랑들. 사선은 그것이 누구냐.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 묻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다음 내용입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자,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공인과 그리고 개인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 잠 속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바로 꿈이 갈등 해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자, 여기서 이제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꿈속에 있는 신선하고 화자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신선이고 어느 부분이 화자인지 그 구분하는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꿈속에 한 사람, 신선이 됩니다. 신선. 꿈속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자, 그대를 내 모를까 상계의 진선이라.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네. 황정경의 일자를 어찌 글을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 여기까지가 이제 신선이 나한테, 화자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 그럼 다시 여기 그대가 되어 있죠? 이게 화자고 그대를 내가 모를까. 이제 나는 신선. 상계, 하늘나라가 됩니다. 한계의 진선이라. 이때 진선은 누굴 의미합니까? 화자죠. 그러니까 너는 원래 신선이었어. 이런 뜻이죠. 황정경, 경전입니다. 경전. 황정경 이제 도덕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그 노장사상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황정경 일자,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려는가. 이때 우리는 신선들.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을 기울여 창의수 부어내요. 자, 북두성, 북두칠성이죠. 이게 국자 모양이잖아요. 그치? 이것을 기울여 창의수, 넓은 바닷물을 부어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호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국자 모양의 별을 기울여서 동해바다를 퍼서 술처럼 마신다는 얘기죠. 저 먹고 날 먹거늘. 이때 저는 누구? 신선. 날 먹거늘. 나는 누구? 화자. 서너 잔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야. 화풍, 조화로운 바람이. 습습, 살랑살랑. 살랑살랑 부는 모습. 습습하야. 양액을 추여든 양액,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기분이 좋죠. 아주 온화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싹 불면서 양쪽 겨드랑이를 간지럽혀요. 구만리 장공이 저기면 난리로다. 구만리 장공, 높은 하늘 잠깐이면 날 수 있겠다. 기분 좋다는 얘기죠. 이 술 가져다가 사해, 세상 사해에 고로 나누어 엉망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화자가 하는 말이에요. 화자가 하는 말이고요. 여기가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솔 가져다가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서 엉망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선공,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후사,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윗부분에서 이 사람이 뭘 고민했습니까? 공인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모습과 그다음에 개인,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풍류가로서의 모습이 갈등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꿈에서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엉망창생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잘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간 높은 공중에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어요? 신선이 올라갔죠. 공중에 옥소 소리, 옥피리 소리 어젠가 그젠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바다 깊이를 모르는데 그 끝인들 어떻게 알겠는가.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자, 명월 밝은 달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임금의 선정. 명월이 천산만락에 수많은 산과 수많은 계곡에 안이 비춘 데가 없다. 다 비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의 선정이 구석구석 닿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별과 끝부분에서는 개인적 갈등이 해소되고 공인으로서 위정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어렵고 한자도 많고 그다음에 묘사 부분이 굉장히 화려해요. 때문에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전 시간은요,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제 표현 기법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과 또 표현상 특징들을 동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책 읽듯이 쭉쭉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뭘 봤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표현상 특징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거의 1시간 가량 됐네요. 예, 관동벽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